자,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황과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1월달 저의 매매와 지난 영상들 쭉 한번 복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12월 31일 이 부근이었어요. 저는 지금부터 이 횡보가 끝나고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관점의 영상을 업로드했었고, 저는 제 관점대로 이 저점 부근의 롱을 진입해서 반등에 익절하고 남은 물량을 끌고 오다가 이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 추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롱을 계속 홀딩을 했었고, 눌림이 발생했을 때 아직 반등 안 끝났다, 96K에서 100K 본다 라는 관점의 영상을 업로드했었죠. 운이 좋게도 제 관점대로 96K에서 100K 영역에 들어왔고, 저는 70% 물량을 더 날린다 라고 텔레그램이랑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구간에서 꽤 괜찮은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익절 후에 93.5K를 지키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상승장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의 영상을 올렸고, 저는 헤지숏을 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영상을 올린 시점은 92.8K에 머물 때였고, 관점은 여러 가지 근거들로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단기 차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거나 90K 인근까지 내려왔을 때 남은 포지션에 대한 추매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다가 없어서 추매를 하지 않았고요. 90K에서 헤지숏을 익절하고 롱 추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 관점대로 딱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조금 더 밀렸어요. 그래서 약간의 추가 대응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했느냐, 87K까지 내려왔을 때 텔방의 상다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추매를 받았고요. 낮에 진입가 위로 올라왔을 때 87에서 받은 물량은 덜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기존의 평단이 88.3K였는데 87.5K로 평단이 한 800불 정도 내려왔고, 수수료 정도 챙기는 익절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씨볼 딱 이 정도 먹자고 관점 말씀드리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아직 매매가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관점이랑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저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명백한 하락 추세가 맞아요. 근데 왜 너는 롱 관점이냐?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봉 프랙탈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과거처럼 이 주봉상 52평을 한번 테스트해야 그때 강하게 매도세가 붙을 것이다, 이게 당초 관점이었어요. 근데 왜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과거형을 붙였냐, 이 관점을 제시했을 당시에는 이 채널을 지키고 있어서 다시 100K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탈했기 때문에 22년도처럼 큰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겨서 이 주봉 2평 리테스트 관점은 폐기입니다. 야, 그럼 숏을 봐야지 왜 롱을 보냐, 또 다른 관점이 생겼습니다. 반등 전에 텔방에 브리핑 드려서 아시겠지만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 때문입니다. 이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발동만 되면 꽤 큰 폭의 반등이 발생하는데, 백테스팅을 해보면 가장 최근 상다가 나왔을 때 7%, 그리고 11월 달에 8.5%, 그 다음에 노벨빔 14태에서 12%, 그리고 16%, 이렇게 좀 큰 폭의 반등이 있었고요. 운이 좋을 때는 이렇게 랠리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최소 7% 정도 반등을 만들었다는 점을 참고해 봤을 때, 지금 이 상승 다이버전스로 7% 반등한다면 대략 92K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정말 못 가더라도 이 채널 상단보다 오늘 하락을 만들었던 저항 구간인 90K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롱을 더 홀딩할 계획이고, 물량도 덜었으니까 일단 90K까지 끌고 가보고, 이 구간에서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조금 더 홀딩하거나 추매를 할, 그러니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단기는 롱이다, 이게 제 관점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야 지금 알트들 순환 펌핑 나오고 있는데 씨볼 딱 이거 찐불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없는 거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약간의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테더 도미넌스 주봉이 만약 이번 주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과매수권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조금은 애매하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봉 규모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꽤 큰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갑자기 추세가 뒤집히면서 일시적인 롱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이 주봉상 50MA를 돌파해야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락의 리스크가 아닌 하락장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조심하자. 그리고 아직 태돔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지켜보자.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만 생각하고 일단 단기롱에만 집중하자.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요약하자면 단기롱 보고 있고 1차 타겟은 90K, 2차 타겟은 92K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변수가 생긴다면 텔레그램에 브리핑하거나 긴급 라이브를 할 테니까 혹시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잘 풀릴 경우에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구조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입니다. 이 저점 꼬리를 오버슈팅으로 간주하고 종가로 이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한 박스권이죠. 그리고 현재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횡보의 흐름이 조금 더 진행될 경우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부인 3.3K에서 3.4K를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더불어 이더리움도 일단 단기 롱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상승 기대값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잡고 접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박스권으로 모으고 있는 에너지를 하방으로 발산할 경우에 이 전체 하락군에 대한 2차 하락 파동으로 최소 2.3K 부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봉 종가가 2765 아래에서 마감한다면 극도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1월 달에 반등을 만들었던 매물대를 87K를 탈환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 탈환하지 못했어요. 지금 돌파 시도 중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되 2.9K 중반대 위로 안착을 해줘야 추가적인 반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더리움은 2.92K 뚫으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더리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